네, 안녕하세요. 강동구에서 열매부동산 운영하는 강동열매 김소장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 조정집 내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보증금과 주택의 반환에 관한 내용과 그 임대차 계약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타 분쟁 내용 관련해서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부드러웠나? 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했고요. 개요부터 해서 주로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서 봤고요. 조정 사례 중에서도 이제 앞에 세 편에 대해서 각각 다뤄봤고, 오늘은 뒤에 세 편을 한 번에 묶어서 사례 중심으로 총 13개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관한 분쟁, 기타 분쟁 두 가지, 총 13가지입니다. 네, 보증금 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임대차 분쟁 가이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풀어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주택의 반환과 동시 이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밑줄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겠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월세의 경우 월차임은 부담해야 되고, 다만 반환 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사용에 따른 통상의 감가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 복구 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마모는 제외라는 특약을 저희도 자주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통상의 감가는 원상회복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상의 내용이고요. 임차인의 지체 없는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거나, 두 번째로는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 바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대인이 이를 안 때는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는지 모르는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 갈 때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정 절차 보시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원상 회복 비용이나 미지급한 차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임이나 공과금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금에서 차임 공과금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판의 손상이나 누수, 보일러 및 현관문 파손 등 원상 회복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업체 견적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통상의 주택 사용에 따른 손상인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훼손일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서 책임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업체 견적이나 전문가 감정에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난감할 때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과금 정산이 미비했다거나 키 같은 것이 제대로 반환이 안 됐을 때 원패스 카드나 이런 것들 이 미비한 상태일 경우에는 대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통상 제하고 우선적으로 반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산 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면 지연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알아봤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정 사례 6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보증금을 반환할 수가 없어서 보증금 반환일자를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일자를 늦추되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연기된 반환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임대인이 합의 해지 후 퇴거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미반환하여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분할 상환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보시면 임대인이 제3자인 신규 임차인과 낮은 액수로 보증금을 계약을 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인데 확실히 임대인이 계약을 잘못한 과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합의 해지일 이후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요. 두 번째로 미반환 보증금을 분할 상환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연체할 경우에 지연 손해금 및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임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누수 등 주택의 하자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임대인은 원상 회복 비용 공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조정 보시면 외관으로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를 미리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라, 이렇게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벽지, 바닥재 파손 등에 대한 견적 결과 임차인의 과실이 일부 있음을 감안해서 해당 견적 비용을 제외한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벽지나 바닥재 파손이 통상의 사용이다, 자연 마모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훼손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공사업체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임차인 과실이 30% 정도라고 있다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견적금액 190만원 중에서 30%인 55만원 상당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한 미반환 보증금 135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업체에서 명확하게 과실이 몇 프로 정도인지까지 판단이 되어준다면 잘 조정이 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 제공 물품과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 물품이 달라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한 사례인데요.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여 제공했고요. 임차인이 종료 시 근데 반환한 것이 다르고 손상이 있음을 이유로 원상 회복을 주장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정 보시면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임대인이 제공한 물품 목록 자료를 검토했는데 임차인에게 일부 원상 회복 비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대인에게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함을 설명하고 원상 회복 비용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미반환 보증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이제 임대인이 집의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일일이 집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하게 되는 품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장기수선 충당금과 선수관리비 개념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바닥 마루의 파손을 통상의 감가상각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사례인데요. 조사 결과 광마루 소재 자체가 찍힘에 약하고 4년 이상의 감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이 마루 사용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 쾌적하게 사용했음을 비추어 통상의 손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존 임차인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쾌적하게 잘 관리를 잘 했다라는 점이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지체 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함을 설명하여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소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임대차 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이고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요.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관한 조정 사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관련 판례를 들여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월차임에서 상계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보일러를 수선하고 수선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비용을 월차임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조정 보시면 역시 보일러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미납한 차임간 상계 후 남은 차임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가 현실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을 확인한 사례인데요.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수선 유지에 속하고 임차인이 부담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주택의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에 해당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고지하고 바로 수리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미리 조율을 하고 임대인도 가급적 AS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수리 비용 문제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납득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AS를 신청할 것을 요청한다거나 AS 일시에 임대인이 현장에 같이 있는 등의 그런 협조를 해주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런 협의가 좀 더 수월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물 구조상 문제로 임차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입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 조사 결과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규명해서 임대인에게 제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녹물의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퇴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녹물이 나오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지급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보시면 임대인이 수리는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한 점은 부당하다,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금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6가지랑 임대차 계약상 의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분쟁 임대차 분쟁 기타 조정 사례입니다. 네,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됨을 확인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며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현재 임대차 중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주요 조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도어락 파손은 임차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보시면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존속 중에 해당 주택이 매도가 되어서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였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바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도어락 파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미반환하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반환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임차인이 도어락을 해체한 사실 및 해체된 도어락의 원상 회복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도어락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질의 것이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기준으로 내용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